이게 사실 비트코인 요번에 그 ETF 지난번에 ETF 승인은 난 건 아시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옵션 승인도 받았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어려워. 그래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더 어렵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한 바퀴 꼬아놓으면 도대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요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가 얼마였을까요? 그냥 모르니까 5%, 우리 5% 있잖아. 5%. 자, 그런데 일본 금리는 얼마일까요? 일본 금리? 제로 금리.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걸로 따지자고요. 일본은 제로 금리, 미국은 5%.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엔화를 빌려요.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러면 이자가 얼마야? 제로. 비싸봤자 거기 0% 금리에서 내가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1.5%를 이자를 낸다고 치자고요. 그걸 갖다가 미국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네? 맞아요? 네. 그거요. 그냥. 근데 그 자금이 생각보다 커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좀 독특한데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인 나라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망했어. 근데 일본은 엔화 덕분에 버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뭐냐? 엔화를 인정해 준다고요. 국제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버티는데 일본이 그 돈을 전 세계에다 빌려줘요. 혹시 엔화 대출 받아보신 분? 여기는 없네. 꽤 오래전인데 제가 AI 생명에 근무할 때 엔화 대출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엔화 대출을 해줘. 엔화 대출이면 국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싸니까. 맞아요? 금리가 싸대니까. 근데 아무나 안 해줘. 어떤 사람 해주냐? 사업체가 좀 건실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1,000만 원, 1억 이 정도 빌리려고 엔화 대출하는 거 아니에요. 10억, 20억, 50억, 100억 막 이런 거. 그런 큰 자금들은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가 엄청나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가 1억 대출 받았다. 그런데 금리 차 1.5% 발생한다 혹은 3%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비용 차이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커요. 그런데 엔화로 가면 그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달라지죠. 그래서 엔화 대출을 받았어. 자, 엔화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싸니까 저리로 쓴 거예요. 저리로 썼는데 원금 상환 기간이 다가오죠. 만기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만기에 갚으려고 만기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는데 환율이 올랐네. 내가 빌릴 때는 엔화가 1대 9였어. 예를 들면 900원이었어. 900원에 엔화를 빌렸어요. 근데 갚을 때 보니까 엔화가 올라가고 1,100원이네.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9억을 빌렸어요. 9억을 빌려서 썼어. 썼는데 3년 후에 갚으려고 보니까 11억을 갚아야 돼. 올라서. 어때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였어? 손해보는 장사였어?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로 나와요. 이제 제가 여기 자 환율 차이하고 금리 차이를 보고 전 세계 돈이 움직여요. 환율 차이하고 금리 차이에서 엔화하고 달러예요.
N달러, 우리 돈 말고 N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금리차.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차는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안정되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금리차에다가 그 다음에 환율 차이가 또 있어요. 환차. 이거에 의해서 전 세계 돈들이 흘러다녀요. 그게 여러분 지난 8월 며칠이죠? 8월 5일 날이었나요? 네. 갑자기 폭락 나왔죠. 네. 이유가 뭐였어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네. 그게 이거였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출 받고 이렇게 한 거 말고 투자 자금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금리차를 상품화해 놓은 게 있다고, 일종의. 이런 것들을 모델로 상품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강제 청산돼요. 이제 청산의 개념은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잡하고 사실 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렵지만 그 자금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시장을 흔들었어요. 그게 8월 5일 날 발생한 일이에요. 그게 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걸 모르면 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N캐리 트레이드 메모하세요. N캐리 트레이드. N이 뭐예요? N화. N화예요. N화. N캐리 트레이드. 요거를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조금 오늘 설명 들은 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더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못해. 제가 짧아서. 네, 하여튼 그런 구조적인 게 있다. 그 자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그게 한국은행에서 지난 얼마 전에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놨었는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9월 24일 날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여기만 잠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엔화를 0% 이자율로 차입해 미 달러화로 환율, 그때 당시에 달러 환율이 160엔이었고 미국 소재 은행의 5% 이자로 예치를 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기에도 환율이 동일하다면 이 투자자는 5%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만기에도. 그런데 N달러 환율이 5% 떨어지면, 낮아지면 수익은 어떻게 돼요? 빵원이 되는 거지. 응? 금리로 인한 수익은 환율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움직이는 돈들이 많다. 예전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캐리 자금, 그 저금리 자금으로 해외 투자하는 일본 아줌마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칫 금리 변동이 클까요? 환율 변동이 클까요? 환율 변동이 훨씬 커요. 요번에 지난 여름에 일본 갔었잖아요. 잠깐. 그때 일본 가서 이야 정말 싸다 이런 느꼈어요. 왜냐 지금 우리 엔화 환율이 어떻게 돼요? 910원인가? 그죠? 900 얼마던데. 엔화 환율이 9.1이에요. 9.1. 그러니까 900원이야 그냥. 910원. 910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엔화 10배 계산을 했었잖아요. 아니면 11배. 근데 지금 이렇다고. 싸요 안 싸요? 싸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친구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가면 싸거든. 모든 게 싸요. 자,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면 용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보면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지. 근데 이제 관심 갖자. 아시겠죠? 네. 오늘의 상식 여기까지. 감사합니다.